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이런 그 역사의 근원을 제거하고 한국사의 뿌리를 말살한 범죄 가운데서 일본이 한국사의 그 뿌리를 제거하는 역사 침탈 과정이 있었는데, 이걸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일본은 강화도 개항 이후 1876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때까지 한국인 800만 명을 학살하고 한국의 역사 뿌리를 말살했다 이거야. 그럼 여기에는 그 길을 터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길을 터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이등방문. 이 사람이 영국에 유학을 가서 한 뭐 2년 못 채우고 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그 한 이런 유명한 예가 있어. 잠깐 볼까요? 이토 히로부미. 대서양의 조그만 섬나라 영국이 거대한 인도와 아프리카 각지를 침략해 방대한 식민지를 거느리듯 극동의 작은 섬나라 우리 일본도 영국의 제국주의, 전제정치, 식민지 침탈 정책을 국가 모델로 삼아 조선과 중국부터 침략한다. 이제 명치 유신이 시작되면서 곧바로 일본에서는 신불 분리령, 일본의 신도와 즉 신사 안에 있었던 한국에서 내려간 불교 사찰을 분리를 시켜라, 철저히 파괴해라 해서 1600여 개의 한국에서 내려간 불교 사찰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증오심으로 파괴를 한 거예요. 유명한 스미오시 신사 안에 있었던 신라사, 그리고 단군조선 이전의 배달국 건국자였던 바로 이 배달 환웅천왕을 모신 히코산 신궁 영선사 사찰도 이때 이제 파괴를 당했는데, 이가 이제 1906년에 이 한국 점령을 위해서 초대 통감으로 부임을 했어요. 또 이번에 이제 일본 답사를 해서 그 양반 기념관 이렇게 둘러보고 그랬는데, 지금 이 동북아의 평화를 아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이 이등 방문을 동양인의 평화의 정신으로, 역사의 정신으로 제어간다 해서 안중근 의사가 중국에 있는 하얼빈 그 역사에서 1909년 10월 달에 저격을 했어요. 한번 그 한 장면을 볼까요?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내 형제 동포를 위하여. 총알 끝에다가 열십자를 새긴 세 방을 맞고 현장에서 이렇게 절명을 했는데, 일본의 한국사 말살 과정은 명치유신 들어가면서 한국의 전통과 혼백이 살아있는 일본 문화 속에 있는 가지가지의 그런 유적지를 덮고 파괴한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제 한국을 영국이 지배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한국을 강점한 1910년 직후에 한국인들이 보는 역사책, 각종 문화 이 책들을 전부 수거해라. 그래서 14개월 만에 20만 권을 수거를 해가지고 남산에서 이것을 소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역사 뿌리를 말살하는 논리가 나온 거야. 한국의 역사의 뿌리를 제거하려면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20만 권을 수거를 해서 불만 지른 게 아니고, 거기서 중요한 역사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환국과 환웅의 배달과 단군의 조선 얘기가 있는 거야. 석유 환국,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런 기록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국이 역사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이 환국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역사 말살 전담 기구가 편성됐는데 1925년 일왕의 특명으로 아주 독립 기구로 탄생을 해서 조선사 편수회가 탄생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3인방이 있는데, 그 유명한 구로이다 가스미하고 이나바 이와기치 이마네 시류 이 3인방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수거된 책 가운데서 환단국을 읽었다는 거야. 환단국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불질렀다고 그러는데 역사 말살의 전략을 이들이 공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이 환국을 제거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환국을 없애야 된다 이거야. 역사의 근원을 없애는 환국 제거에 논리를 맞췄는데 역사 왜곡 말살의 논리 근거는 상공유사 저자 이련 스님이 환국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것은 제석신의 나라다. 인도의 인드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나라다. 천상의 나라다. 이런 주석 커멘터리 붙인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야 너희들 역사책을 쓴 이련 스님 그 스님도 신화로 부정했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그 논리를 추종한다. 이렇게 이제 알리바이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막내둥이 이만희실 이후에 그 스승님이 이미 상공유사 조선조 교종을 봐가지고 책을 편찬을 했어. 1904년에. 그래서 츠보이 쿠메조가 교종을 봐놨는데 자기 스승님이 교종 봐가지고 하자 없다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달리 변형시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석유 환국을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는 것을 환인이 있었다 해가지고 나라 국자를 이 시인자 이거로 조작을 해버린 거야. 글자를 쪼아가지고 문헌을 조작을 해서 석유 환국을 부정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상공유사 고조선조를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잠깐 볼까요? 삼국유사 고조선 위서에 이르기를 지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께서 도읍을 아사달에 정하시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조선이라 하시니 요임금과 같은 시대라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서자부의 환웅이 천하를 건지려는 뜻을 가지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거늘 환국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이런 뜻을 아시고 아래로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에게 이로움을 줄만한지라. 이에 아들에게 천부와 인세계를 주어보내 이곳을 다스리게 하셨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내려오시어 이를 신시라 이르시니 이분이 바로 환웅 천왕이시다. 환웅께서 풍백과 우사와 운사를 거느리고 농사와 왕명과 질병과 형벌과 선악을 비롯하여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시고 신교의 진리로서 정치와 교화를 베푸셨다. 이때 웅족과 호족이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삼신상제님과 환웅님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에 환웅께서 신령스러운 것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정신을 신령스럽게 하시니 그것은 곧 쑥 한 타래와 마늘 20매였다. 환웅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은 이것을 먹으면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 동안 기원하라. 그리하면 인간의 본래 참모습을 회복할 것이니라 하셨다. 본래 이 환국에 대한 기록 원전이 상공유사 바로 이 사서인데요. 이것을 이제 신화로 해석하는 것은 일본의 그 역사 왜곡 말살의 3인방 막내 이만희실 이후가 이 저작자 스님이 천상에 인도 신화의 나라로 이렇게 주석을 붙여놨으니까 나도 동의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 환국 배달 조선은 국가가 아니고 이것은 환인환웅 단군이라고 하는 신화의 인물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던 없는 가상의 나라다 말이야. 그러니까 환국과 배달 조선 7,000년 역사, 환국 3,301년, 배달 1,565년, 7분 환인, 18분 환웅, 47분의 단군의 역사 6,960년 뿌리를 완전 뽑아버린 거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우리가 2,100년, 200년에 중국의 식민지 역사로 시작됐다. 그게 네 놈들, 조선 놈들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조선을 역사 말살하고 할 때 요놈의 이 조선인 고노야로 조센징 바가야로 요놈의 조센징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800만 명이 무참하게 죽었다 이거. 결론은 일제히 식민사관 이 노예사관에 족쇄 채워져 있는 오늘의 이 한국인들 오늘의 한국인들이 아직도 이렇게 전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